피프티 사태를 연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여전히 이 배우 세력과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한 이 고소까지 그 사태가 정말 심각한 내용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삼푼이, 삼트리오들 현재 8차 입장문이 나올 차례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본안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뒷배 세력과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결정적인 이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터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위키백과 나무위키, 네이버에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유명인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반 누리꾼들, 대중들이 충분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안성희 씨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흔적을 오기재라고 말했었던 허위 경력, 허위 학력만이 아니라 지금 이 템퍼링 사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희 씨를 검색해 보면 고작 이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냐? 바로 현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성희 씨의 나무위키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안성희 씨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작곡가, 기업인, 더기버스의 CEO라는 내용밖에 없고요. 경영에 대한 사항들은 사실 위조설이 있다 없다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논란 및 사건 사고, 자,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어트랙트와 큐피드에 대한 사건 분쟁에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손승열 씨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야기 여기도 살펴보면 이렇게 손승열 씨와 안성희 씨에 대한 템퍼링 사태의 이야기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이 안성희 씨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위조, 학력, 경력 위조 의혹 여기에 대한 내용들, 더기버스의 해명들 그리고 기타 뭐 베스트 아시아의 CEO였다, 폰지 사기 의혹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안성일이란 사람을 설명하는 이 첫 번째 문단의 주요 내용이 아무도 모르게 수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나무위키라는 곳에서의 유명인들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실제로 본인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이것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만큼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 자료가 지금 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지금 안성희 씨 뒤에 도대체 누가 숨어 있는 거냐? 계속하여 배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안성희 씨와 배 기사는 벌써 2번에 걸친 경찰 조사를 다 받은 상태이죠. 나아가서는 안성희 씨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전홍준 대표님에게 명예훼손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삼푼이 멤버들은 잠적 아닌 잠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안성희 씨 뒤에 또 다른 배후 세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더욱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안성희 PD가 키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 라고 약속을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송 자체도 안성희 씨가 직접 제안을 했고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안성희 씨는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
라고 약속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가처분 소송 자체가 키나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어떻죠? 자신이 템퍼링을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안성일이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한 이후 그게 설계했다라고 추정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알고 싶다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 내용들까지도 키나 아버님에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다 스크립트를 정해줄 수 있다. 내용을 아예 설정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글을 쏟아내는 SNS 계정, 쪼라는 계정, 그리고 제프 벤자민 및 해외 전문가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내부자라고 나왔었는데 이게 유튜버였던 코목이라는 사람과의 연관성, 그리고 노골적으로 PPT 편에 들던 많은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이 안성일 씨가 설계한 큰 그림들이 아니냐.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듭니다. 정말 이 많은 것들, 이거 안성일 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과 허위 학력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내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한 양이라는 것을 좀 어림잡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정말 안성일 혼자서 다 설계한 거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냐, 이게 다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절대 안성일이라는 사람 혼자서 해낼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다. 막말로 이 정도로 사기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었다면 외주 용역업체를 하고 있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는 건 분명히 안성일과 함께하는 핵심 조력자가 있다. 개인일지 기업일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때까지 제 영상을 오랜 시간 봐왔던 많은 구독자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얘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를 떠올리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냐? 안성일 씨 혼자서 워너뮤직과 하기에는 이게 그 단위와 이 클래스 자체가 정말 굉장한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안성일 씨와 워너뮤직만이 했겠느냐? 그리고 워너뮤직은 큰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맞지만 엄연히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쪼라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에 공신력 있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전홍준이 월드뮤직 홍보이사 출신인데 윤미래가 밀린 돈 받겠다고 소송 거니까 윤미래에게 전속계약 해지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버 마냥 말도 안 되는 가짜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다.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이 60억을 삥땅 쳤다. 60억을 빼돌렸다라는 거죠. 중소 걸그룹 하나 만드는데 80억이나 쓰는 회사가 없다. 60억이 증빙 내역 없이 빵꾸가 나 있다. 음반 제작에 썼다고 하는데 이 어트랙트는 PPT 말고는 제작한 음반도 없다. 자, 별의별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쏟아낸 이 쪼라고 하는 SNS 계정조차도 지금에 와서는 안성일 씨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력자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듯이 이 사태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이 쪼라는 멤버는 와, 보이십니까? 이런 지금 그림을 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소씨가 너무 과할 정도로 정보를 전달한다. 근데 팩트라는 건요, 과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려야 함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전홍준 대표님을 이렇게 저렇게 비방했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대중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 영상을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만 좀 있었다거나 잘 모르셨던 대중들조차 이 사태를 보면서
아,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행위조차도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비난 비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작은 규모가 아니라 투자자 관련 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외주 영역업체와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이어트에 대한 허위 주장, 그리고 상표권 60개 등록 부분, 모든 부분에서 확실하게 맞는 것이 아니니 제대로 그 사안에 집중해라 라는 글들이 항상 물타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에 관련된 의혹들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가족들, 친지들, 투자자, 더기버스 직원들, 더기버스 하청업체, 결국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더기버스 외에도 대규모의 투자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투자자의 정체가 정말 워너뮤직 코리아냐? 글쎄요. 아직 그거는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워너뮤직 코리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3트리오와 더기버스의 소송 분쟁 비용, 이 거대한 것을 투자해주는 기업 또는 개인, 하지만 기업의 확률이 높겠죠. 워낙 단위가 큰 금액이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뭔가 정체가 드러날 것 같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이 중소기업의 정호정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더기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멜로스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멜로스 스튜디오가 2022년 작년 5월 31일 날 이렇게 더기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NFT, 그러니까 가상 거래소라고 해서 이 손안에 쥐어지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에 가까운 것을 실제로 가치로 판단하여서 이것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이 가상자산 시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스튜디오 AMX가 함께 협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이번 템퍼링 사태에 있어서 PFT 멤버들의 상표권이 60개가 넘게 출원이 됐고 어떻게든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받아서 이 멤버들이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그룹의 이름이건 노래의 저작권이건 또는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활동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보였는데 여기에 이런 가상자산 시장 업체와도 협업을 했다라는 규모를 보면 이거 더기버스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말도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글들이 이미 계속 올라왔었다. 자, 보면은 8월 정도까지는 오히려 안성희 씨가 잘못이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시도의 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큐피드의 이 저작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안성희 씨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성됐다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이 저작권에 대해서만큼은 필사적으로 실드를 쳐주는, 쉽게 말해서 필사적으로 옹호해주는 게시물들이 끊임없이 홍보 마냥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이 사태를 다시 집중해서 보면 결국 저러한 여론들은 바로 더기버스와 3트리오를 중심으로 모인 투자자 세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투자했던 사업 분야라는 것이 오기재, 안성일 씨의 NFT, 저작권 관련, 그러니까는 가상자산 가치를 사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하여 PFT라는 엄청난 가상 가치에 대해서 지금 멜로스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면서까지 가처분 소송을 통하여 PFT 멤버들을 빼와서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룹명 또는 노래 저작권 또는 이 멤버들의 유명세를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기버스를 밀어주고 워너뮤직 코리아일지 또는 또 다른 투자자일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이런 관련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안성희 씨가 만약 구속이 되면요, 이게 다 까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사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그리고 안성희 씨만큼은 어떻게든 투자 세력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성희 씨가 요번에 경찰서 출석을 할 때도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뭔가 떳떳하다라는 것처럼 굉장한 분위기로서 출석을 했었죠.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와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까지를 다 살펴봤을 땐 이 안성희 씨마저 봐주는 투자 세력,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안성희 씨와 3트리오 멤버들과 연관성을 부정했었던 이유가 3트리오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템퍼링이라는 혐의를 안성희 씨가 덮어쓰게 되는 순간, 뭐 덮어쓰는 게 아니죠. 팩트로 드러나는 순간 결국 투자 세력들에 대한 존재까지도 전부 다 세간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투자 세력이 이름되면 다 알만한 굉장히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든 투자 세력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는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 이 더기버스가 주도한 어떤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한 인원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현재까지 안성희 씨와 관련된 비용들, 소송 비용을 충당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 투자 세력들은 바로 외삼위, 쉽게 말해서 3트리오 멤버들과 함께 더기버스가 협업해서 이 투자자들을 미리 모집해놨다라는 거죠. 시장초 템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더기버스로 이동을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템퍼링으로 또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가처분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더기버스로 가지 않고 이 투자 세력들에게 돈을 받아 뭐 멤버의 외삼촌의 회사에서 시작을 하건 자체적으로 회사를 내건 아니면 정말 워너뮤직이 뒷배 세력이 맞다면 워너뮤직으로 가건 그런 곳에 가서 가수 활동을 하며 이들의 가상 자산 가치를 NFT화해서 이것을 뭐 주식처럼 코인처럼 분배해서 판매를 하건 그러한 사업을 더기버스가 본격화하면서 그 사업의 파이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피프티라는 걸그룹의 자산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거래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여기를 이용하세요. 약간 굳이 따지면 폰지 사기 때의 안성희 씨의 모습까지 겹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단순 템퍼링이 아니라 NFT 사업을 빙자한 대규모의 가상 자산가치 사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PFT만 보고 투자 세력이 돈을 충당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설되지 않으면 안성희 씨가 지금 현재 투자 비용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고 형사 구속까지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3트리오 멤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좀 더 큰 규모의 한탕치기 사업을 굉장히 노리고 있었다. 그 뒤에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어떻죠?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이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한 네티즌의 글인데 자신의 친구의 친형이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는 무조건 구속이 될 구속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고 저 사람은 내부 고발자도 아니고 거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수사가 들어갈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뷰한 당사자는 당연히 구속감이 될 수밖에 없다. 파급력이 엄청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명백한 허위 진술로 해당 회사의 명예와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외에 어마무시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 당사자 인터뷰를 한 인터뷰의
신상과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까지 충분히 된다. 제가 이거 분명히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형사구속될 수 있고 압수수색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또 거기다 대고 감당할 수 있겠냐. 글쎄요. 더기버스 관련 세력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상한 댓글을 또 제가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태는요. 단순히 템퍼링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거대 기업의 투자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하려고 했었던 건 안성희 씨가 베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폰지 사기에 연관성이 있는 엄청난 대규모의 가상 자산 가치 판매 거래 관련 사기 행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사기와 주식 사기와 결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성희 씨의 경찰 조사가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 어떠신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01 때 PD와 총괄 CP 전부 다 구속됐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프로듀스 101, 뭐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CJ ENM에서 만들었던 대국민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 PD와 담당 CP가 투표를 조작했다라는 주범으로 지목이 돼서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자, 보면 이 두 사람입니다.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 CJ ENM이 2019년부터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주범으로 지목이 됐고 결국 징역형까지 살고 나온 이들이 출소 1년 만에 잇따라 재입사되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을 당시 CJ ENM은 자신들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이었지만 독단적으로 회사에 그토록 치명적인 유형, 무형의 손실을 입힌 이들을 어떻게 다시 쉽게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도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를 속였기에 실형까지 살고 나온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재입사시키는 것이 타당하냐. 그랬더니 작년 퇴사 때 인사위를 개최했고 징계 조치가 마무리가 됐다. 당사 취업 규칙상 재입사에 문제가 없어서 입사시켰다. 징계 수위를 밝히기 어렵다. 결국 방송사들 사이에서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정말 많았던 큰 사건입니다. 득표수 조작으로 담당 PD와 CP가 구속까지 됐어요. 물론 CJ ENM 측에서 다시 이들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CP, 지금 명백하게 안진영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고의적으로 어트랙트나 나아가서는 안진영 기자 또는 키나의 내용 증명을 철저하게 일괄 무시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속편을 제작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조차 오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들 역시 안성희 씨가 아까 앞에 말했었던 그런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조작했었던 흔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들조차 결국에는 이 프로듀스 101 때의 CP와 PD처럼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 조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방송 프로그램만으로도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역형이에요. 징역형은요, 집행유예와 다르게 교도소에 갑니다. 뭐 구치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가서 징역을 산다는 얘기예요. 죄수복 입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자신들의 이 엄청난 행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전혀 못하고 있으니 이 온 국민이 국민청원에 들끓었었던 이유이죠.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키나와 키나의 아버지의 사태로 인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CP 역시 자칫 잘못하면 어트랙트에 의해서건 키나에 의해서건 나중에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 조치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최근 피프티 템퍼링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수면 위로 이 문제가 올라왔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저번 달 16일 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곤 있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조차 이번 PFT 멤버들의 사태가 실제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요.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여부를 직접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더기버스와 이 3트리오 멤버들 전부 다 형사, 고소나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오히려 조작을 일삼으려고 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이 워너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키나가 했었습니다. 워너뮤직의 200억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안성일이 반복했다. 전홍준 대표는 200억을 챙길 수 있어서 좋고 너희들은 워너뮤직 라이브를 통해 더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어 좋은데 왜 이걸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뻔하니 독소 조항이 있었잖아요. 멤버들과의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사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러한 이 두 가지 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어떻게 안성일 씨가 이것을 다 잡아줄 수 있었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요. 키나 아버지와의 녹취를 살펴보면 워너가 이미 100억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200억 제한하기 전에 100억을 주고 아이들을 못 이기는 척 넘겨주는 형태를 안성일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초의 200억 원 제한 때도 전홍준 대표에게 전달이 안 되고 멤버들에게만 이 안성일 씨가 이간질을 시켰고 나중에 워너뮤직 측에서 오히려 전홍준 대표님에게 200억 딜을 듣지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잘 보면 어트랙트 또는 CJ, 카카오 이 투자를 받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워너뮤직으로 멤버들이 이적하는 것이 만약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정산했을 때 직접 투자 금액을 다른 곳보다 오히려 적게 책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투자 금액이 높지 않다. 이런 식의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과연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워너뮤직 코리아를 크게 설득할 수 있었느냐. 아무래도 이 3트리오 또는 PFT 멤버들 간의 직접 협상이 한 번도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협상 테이블에 관련된 자료가 최근에 말했었던 바로 그 화상회의 자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강력하게 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진호 기자가 오픈을 못했다라고 했었던 그 화상회의 자료, 더기버스 안성일 씨와 이 PFT 멤버들 간의 템퍼링 협상만이 아니라 이 멤버들끼리 이미 이렇게 워너뮤직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넘어가게 될 경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맞추는 그 과정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회의 자료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키나라는 멤버는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냐. 아시다시피 이 키나는요. 디스패치와의 2차 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거기에 나올지도 모르고 법원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사용될 화상회의 자료에 워너뮤직과 이 PFT 멤버들 간의 정말 이 템퍼링 사태로 보이는 회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3트리오, 더기버스 안성일, 백이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전부 다 형사고소로서 싸그리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안성일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할 정도인데 과연 8차 입장문까지 나온 이 내용들 이거 멤버들이 적은 건 맞냐? 라는 이야기도 함께 터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PF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이 적어서 낸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결론은 어떻죠? 결론은 이 입장문들조차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결국 이들이 아니라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작성해 준 게 아니냐. 이 법률 대리인조차도 안성일 씨와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 PFT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요. 이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PFT 멤버들의 의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소신 있는 진실을 사회적으로 밝혀야 되는 필요성과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니까 계속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어트랙트의 공식 트위터에 대한 공격 시연 영상도 있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보이콧 어트랙트 PFT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어트랙트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올리는 글들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서 공격을 하려는 사이버 테러죠.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을 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서 올린 사진과 증거 게시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어트랙트 공식 트위터에 올라오는 포스트, 글들을 전부 다 어그러뜨릴 수 있는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는 실험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사진이지만 엄연히 영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반대쪽 세력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까지 정말 많은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속 조치를 피하려면 1편의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잘못되진 않았다. 몇몇 군데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려면 어트랙트 쪽으로 완전 기울어져 있는 후속 보도보다는 여전히 안성일 씨와 3트리오 멤버들의 입장도 두둔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키나라는 멤버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 증명마저도 철저하게 이들이 무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후속 보도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 여전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11월 1일 날 이미 1차 촬영분이 완료가 됐다라고 안진용 기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일주일 가까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 편집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후속 취재는 과연 했을까요? 이러한 사태가 만약 프로그램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앞에 말씀드린 안성희 씨의 경찰 조사, 배기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린 화상회의 자료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면서 계속하여 타이밍을 보고 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언론으로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안 그랬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벌써 후속편 냈고 안성희 씨에 대한 경찰 조사, 기자회견까지 했을 겁니다. 떳떳하면. 나아가서는 이 화상회의 자료, 아마 자신들도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역으로 선공개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키나라는 멤버가 쥐고 있는 결정적인 키, 바로 2차 인터뷰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 매우 궁금합니다.